안녕하십니까. 언어 아마추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나요? 오늘은 안테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안테나가 우리 몸에도 그렇고 정보를 전달한다는 게 음성과 영상이 있죠. 보통 우리 정보 전달 매체가 음성이나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일단 배제해 놓고 이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정보를 전기 신호로 해서 요거를 전기를 전기 파장으로 변환해서 송신 안테나 송신이죠. 송신 안테나에서 이제 발신을 하죠. 그러면 이 발신된 전자가 이게 공기 중에 이제 자유전자가 이렇게 떠다니겠죠. 파동으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전기장이 자유전자로 해가지고 공기 중에 이렇게 파장이 뻗어 나갑니다. 그러면 밑에 제가 안테나를 그림을 들고 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안테나 종류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 확성기 사람 이렇게 입에 대고 말하는 확성기처럼 생겼다 해서 우리 확성기 차 빵빵 할 때 이제 혼이라고 하죠. 그 혼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 요새 젊으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옛날에 TV 이렇게 해가지고 옥상에다가 많이 이거 설치했죠. 그 밑에서 이제 텔레비 수신이 잘 안 돼서 안 나오면 옥상에 올라가지고 이거 막 조종하고 야 밑에 잘 나오나 하면서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요거는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보기 드문 안테나인데 이제 링 안테나라고 이렇게 생긴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뭐 그거 같죠? 꼭 우리 뭐 지구 뭐 은하계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요거는 십자 모양의 쌍극으로 이루어진 안테나가 있고요. 홀극도 우리 요새 와이파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와이파이 점점점 이래 돼가지고 홀극 안테나가 있고 요거는 제일 이제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반원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그릇처럼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은 뭐 다 아시겠죠.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파장이 오면 이 각이 생깁니다. 각이 생기면 각에 겹쳐지는 이제 중심점이 생기죠. 반사각이라 하죠. 반사각이 이제 생기는 요 점에서 이제 요 모든 전파의 정보가 이 점 부분에서 모아지니까 이 유튜브 영상 보면 또 그런 거 나오죠. 뭐 햇빛 거울에 반사해가지고 여기 돌도 녹이고 뭐 쇠도 녹이고 하는 거 영상 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 부분에서 이제 반사각으로 전파 신호를 잡아서 수신하는 안테나, 이런 안테나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보시면 전파 송신의 경우에는 우리 앞에 한번 배웠죠. 공진 주파수의 교류가 그럽니다. 이 공진 주파수가 있어요. 이 접지로부터 이제 공진 주파수를 이렇게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차 코일에서는 이제 교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전자기장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안테나로 가면서 2차 코일로 해가지고 전기 신호의 정보를 갖다가 전파로 바꿔서 안테나로 송신을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죠. 1차 코일에서 자기장 발생하고 2차 코일에서는 주파수 유도 전류가 이제 흘러서
좀 파장으로 좀 뻗어 나가는 겁니다. 특정 주파수의 전파가 이렇게 발생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송신이 이루어지고, 수신은 이 공기 중에 뭐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요. 파장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종류의 교류가 흐르는데, 여기는 이제 축전지에 1차 코일에서 이제 자기장을 발생시켜 가지고 이제 회로 공진 주파수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특정 유도 전류 여기에서 이제 특정 여기에 맞는 주파수, 우리 뭐 99.9 했죠. 102.5 뭐 이런 거 헤르츠 주파수를 미리 맞춰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파수와 일치하면, 그 파장과 여기에서 발생시키는 파장과 공기 중에 파장이 일치하면 공진 주파수가 일어나겠죠. 이제 파장이 같으니까 공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잡아서 그 정보를 읽어내고 그걸 다시 음성 영상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전파의 수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TV나 뭐 인터넷이나 뭐 전화나 많이 있죠. 이거는 이제 메커니즘 같은 그런 경우고, 오늘은 이제 메카닉과, 우리 뭐 메카닉이라니까 뭐 기계적인 거죠. 그 다음에 바이오닉, 생체적인 거고, 요게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밑에 제가 요거를 하나 들고 왔는데, 우리 보면은 이제 뇌파가 있죠. 뇌파. 사람도 이제 머리에서 뇌파를요 송신도 합니다. 우리 뭐 명상이나 잘 때나 뭐 깨어 있을 때도 모든 뇌파가 송신이 아니죠. 발신이죠. 뇌파가 송출되는 거죠. 송출. 뇌파가 나옵니다. 뇌파가 나오고, 그리고 뇌파를 또 수신도 할 수가 있어요. 뇌파를 수신도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안테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를 볼 때 이쪽 뒤로 해가지고 음성 정보를 듣고요, 양쪽 눈으로 해가지고 영상의 정보를 읽어 드립니다. 영상 정보를. 그러면 이 시신경이 이 시상하부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상하부에서 1차 정보를 읽어내고요, 그 다음에 1차 정보는 대뇌피질로 가서, 대뇌피질은 이제 변연계 바깥 부분, 요 겉부분이죠. 이제 대뇌피질. 모든 사고적인 연산 같은 경우에는, 사고나 연산 같은 경우에는 대뇌피질에서 다 일어나요. 그 1차 정보는 여기에서 이제 읽어드린 거죠. 시상. 이게 사이간자, 사이내 해가지고 간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요 간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율신경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율신경계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내가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눈을 깜빡인다거나 숨을 쉰다거나, 아니면 뭐 밥을 먹었을 때 내장 운동을 한다거나, 소화 운동이죠. 이제 위가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저기 위에서 뭐 위 운동을 하고, 장에서 장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심장이 뛴다거나, 심장 뛰는 거, 이게 이제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요거를 담당을 안 하면 사람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유지장치죠. 이거는 생명유지장치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애라서 이제 제일 안쪽에 있죠. 제일 안쪽 중간 부분에 있죠. 이제 보호를 해야 되니까.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심장이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눈도 의식적으로 깜빡거릴 수는 있는데 우리가 막 신경을 안 쓰고 있을 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죠.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 요 시상하부 요쪽 아래 시상하부 시상 쪽이죠. 요쪽에 사이내라고 하는 자율신경계는 사이내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 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보통 대뇌피질을 생각을 담당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고 일상사고죠. 상식적으로 뭐 그러니까 일상사고 네, 사고를 담당한다. 그리고 운동 있고 대뇌가 생각에 눈에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시상이다. 시상과 시상하고는 그 사이 내이다. 이게 영상을 봤을 때 요거를 이제 영상을 봤을 때 이게 실제라고 이 눈으로 보고 실제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눈으로 본 그 피사체를 갖다가 이쪽으로 연결해서 여기에서 일단 이 피사체는 과거에 봤던 그 뇌는 패턴을 좋아하죠. 패턴 과거에 봤던 패턴이랑 일단 조합을 해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조합을 합니다. 조합을 하고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패턴이랑 비슷하면 거기에다가 끼워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자기가 본 것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 그게 그러니까 봐도 못 보는 게 있죠. 내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놓친 게 분명히 본 건데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내가 패턴화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자로 보면 이제 사이 간자가 나오죠. 간내 사이를 담당한다. 요 모두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보면은 안테나 모양이랑 이렇게 비슷해요. 즉 내 눈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 시상에서 우리가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명상을 한다든지 요럴 때도 여기에서 이제 내 눈이라고 이제 해서 이쪽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 막 꿈꾸고 이러면 실체를 보는 거 같잖아요.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실제 같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여기에서 정보를 읽어서 우리가 본다고 느끼는 건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뇌파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뇌파의 형태가 있는데 여기부터 델타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느슨하고 앞에 했죠. 감마에는 보면은 아주 파장이 촘촘해요. 여기 주파수가 아주 조밀조밀하고 여기 느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통 우리가 이제 낮에 활동을 하고 깨어 있을 때는 베타파입니다. 15에서 이제 18Hz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 자, 요거 베타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면은 이제 여기 외적 의식이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활동파라든지 스트레스파 활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스트레스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스트레스라고 해서 몸에 나쁜 건 아니에요. 몸에 좋은 약간의 긴장 같은 경우에는 몸 활동 신진대사 돌리는데 이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파가 있고요. 이제 운동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운동을 하거나 걸어 다니거나 뭐 일을 하거나 그때는 이제 요 베타파가 있습니다. 베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약간 뭐 불안하거나 뭐 이렇게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시비가 걸려가지고 이제 막 싸움을 한다거나 그럴 때 약간 경직하고 이렇게 약간 긴장하고 그러죠. 약간 긴장을 했을 때 이제 하이 베타파가 나옵니다. 하이 베타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간 불안해에서 흥분으로 살짝 넘어가는 그 단계예요. 요 중간 단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극도로 흥분을 하거나 뭐 UFC 선수처럼 막 그렇게 이제 딱 바짝 긴장을 한데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린 상태죠.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뭐 산다 그럴 때 그 뇌파입니다. 이 감마파가. 그래서 이제 순간 인지 능력이 극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뭐 UFC 경기 뛸 때도 아마 이 하이 베타나 감마파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헤르츠는 30 헤르츠 이상이고요. 아주 이 주파수가 조밀조밀하죠. 여기서 보면 이제 순간 인지랑 불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험생이 막 공부하거나 막 이럴 때는 이제 학업 이제 수업 듣고 이렇게 막 공부할 때 그때는 이제 요 알파파 중에도 SMR파가 있어요. 이게 패스트파라는데 이쪽이죠. 10에서 15Hz. 요거는 이제 약간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약간 긴장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통 그 명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 그때가 이제 알파파입니다. 알파파. 뭐 잠들려고 이제 누웠을 때나 뭐 잠들기 전이나 아니면 약간 이완된 상태 그때입니다. 그게 미들 알파인데 이때는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요. 그다음에 뭐 지각, 번뜩이, 문제 해결. 낮에 이제 뭐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럴 때 집에 가서 편안하게 누워 있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죠. 아까 이랬으면 됐는데 하면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한 씨 의식이 집중되는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그리고 요 때는 이제 기억력과 집중력이 최대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명상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미들 알파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미들 알파부터 이제 점점 미들 알파 요 정도면 이제 점점 이완되는 거죠. 이 주파수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요 사이의 간격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 주파 슬로우 알파 요 명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명상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타파가 나옵니다. 세타파 약간 몽롱한 상태 있지 않습니까? 몽롱한 상태에서 이 세타파가 아니고 이거 지금 이거 했죠. 슬로우 알파 했죠. 그 다음에 이 명상을 해서 이제 약간 명상이 약간 깊은 상태 한 중간 상태죠. 중간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약간 몽롱하면서도 이제 약간 졸리는 상태예요. 이때는 이제 살짝 졸음이 오거나 뭐 얕은 수면 뭐 특히 뭐 초능력 발휘할 때 뇌파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이제 4에서 8Hz가 나오는데 이 헤르츠가요 파장이 길수록 깊이 침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도 만약 이게 송신이 아니고 수신이라 치면 이게 파장이 짧을 때는 못 들어오는 게 파장이 짧을 때는 이렇게 못 들어옵니다. 이 파장이 길어지면 이렇게 주파수가 길어지면 깊이 침투해요. 그 적외선 있죠.
적외선 앞에 봤죠. 그 적외선처럼 뇌파도 마찬가지로 이 파장이 길수록 깊이 침투합니다. 침투를 해요. 이때부터는 이제 그 명상이나 이제 보통 보면은 방송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내가 뭐 유체 이탈을 했다 뭐 이런 거 있죠. 유체 이탈 뭐 경험을 했다 뭐 그때가 요 셋업합니다. 셋업하고 거기에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무의식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깊이 이제 건드려서 뇌관을 탁 건드리는 거죠. 이때는 이제 여기 그 델타파가 폭발을 합니다. 폭발하면은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본 것처럼 시상에서 정보를 담당하는 시상에서 여기에서 이제 델타파로 들어갔을 때 요까지 침투를 못된 것들이 요를 건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불씨를 당기듯이 뭐 시건장치를 탁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각성이 일어나요. 각성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보통 깊은 렘 수면 하거나 내면 의식으로 깊은 명상할 때 깊이 들어갔다. 딥이라고 하죠. 깊은 명상 들어갔을 때나 깊은 수면을 했을 때 이때 델타파가 나옵니다. 아주 완전한 숙면 상태죠. 아주 파장이 긴 걸 볼 수가 있어요. 뇌파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보시면 우리 지금 무선 통신을 하고 있죠. 정보를 송신하는 과정 앞에서 봤듯이 정보가 발생되면 변조가 일어나고 송신을 하고 이제 전파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읽어내고 수신하고 복조하고 정보를 제시합니다. 이건 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만약에 뇌라고 쳤을 때 간내에서 시상 하부에서 정보를 읽어내고 대뇌피질로 보내서 그 정보를 이제 연산하는 거죠. 연산하고 우리가 사고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겠다. 그때는 이제 대뇌피질을 담당하는 건데 그 전에 이루어지는 정보 담당은 간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변조가 나오는데 변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보통 최고 대중적인 게 이제 AM하고 FM이 있죠. 이건 주파수 변조인데 진폭 세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소리 신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교류 신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 변조파는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데요. 진폭 변조파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폭이 요래 갔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AM 진폭 세기를 담는 진폭 세기로 조절하는 변조 방식이고 이거는 교류 신호로 주파수를 조절하는 정보의 세기 요게 FM이고 이게 AM이 되겠네요. 변조를 해서 이제 마지막에 복조하는 게 있겠죠. 전송받은 신호에서 교류 신호를 제거하고 원래 정보를 분리하는 과정. 이게 이제 정보 영상하고 음성을 분리해서 읽어내는 과정이 되겠죠. 저는 원래는 오늘 RFID 이걸 하려 했는데
뭐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버렸네. 우리 RFID 말 많죠. 이렇게 돼 있어요. 호스트 요거는 서버예요. 컴퓨터 서버. 저번에 말씀드렸죠. 서버는 뭐라 했습니까? 우주랑 똑같다 했죠. 우주에 정보를 담는 그릇. 데이터베이스 DB 여기입니다. 서버입니다. 호스트는 서버에서 안테나 신호를 전송을 해요. 이 리더는 읽어내는 거죠. 아까 뇌 시상에 해당하겠죠. 읽어내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안테나가 있습니다. 안테나는 뭐 눈 같은 경우 되겠죠. 눈이나 귀. 이 안테나 신호 형태로 생성해서 전파를 이렇게 보내고 읽어냅니다. 이 자기 고유의 진동수가 고유 진동수가 있잖아요. 그 고유 진동수를 맞춰서 얘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랑 보내고, 여기 전파를 다시 이쪽으로 보내고, 그래가지고 공진 주파수로 여기 정보를 보내서 받아오는 정보로 공진 주파수로 안테나가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호 읽어낸 거를 다시 리더기에 보내서 시상 내라죠. 연산 NF질이죠. 여기에서 리드에서 읽어내고 다시 호스트 서버로 정보를 보냅니다. 뭐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사람의 사람이 각자 다 틀리지 않습니까? 뭐 10억 명의 사람이면 10억 명의 사람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각자 RFID를 갖고 있는 거죠. 각자 RFID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면 이 우주의 신호를 받을 수도 있고, 우주의 신호를 내가 명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송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뇌파가 나오니까 송출을 했을 때는 우주로 뇌 신호를 보낼 수도 있어요. 똑같죠? 그 요 위에 보시면 요 송가채 있죠? 송가채가 소나무 송을 썼지 않습니까? 솔방울입니다. 솔방울 생긴 모양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안테나 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테나. 이게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 해저에 보면 바다 밑에요. 바다 밑에 해저에 보면 산호초가 많죠. 그럼 말미잘하고 막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 촉수를 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솜털 같은 게 촉수가 나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바닷속에 이제 이렇게 플랑크톤이나 미네랄 같은 게 떠다니지 않습니까? 요거를 최대한 이제 많이 흡수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영양을, 미네랄을, 플랑크톤을 흡수하기 위해서 생긴 모양이 이래요.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우리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사람 장기 안에 그 소장이랑 대장을 보시면 대장 안에 윤기가 이렇게 나 있죠.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대장 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요 안에 또 솜털이 또 나 있어요. 아주 조밀하게.
그래서 영양분이 이렇게 가면서 최대한 많이 흡수하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도 그렇다. 이까지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내용이 아니네요. 네, 오늘 뇌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